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이어지는 연석회의는 제19대 대선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새 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단양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도 우리 충북이 중앙에 있어서 그래도 중앙에서 한번 뵙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로 잡았는데 여러분이 오신다니까 그동안 가물었던 날씨도 오늘 비가 세차게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거 환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서로 담소 나누는 모습 또 오늘 하룻밤 같이 자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좋은 훌륭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 혁신과 소통이 되는 그러한 우리 연석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같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 인준한 과정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당이 된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야당으로서 야당답게 당당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러한 느낌도 또한 저는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높은 현재의 지도를 갖고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식의 독선과 독주의 길로 점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우리의 책무와 자기 혁신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에는 우리가 숙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확실히 닦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또 이러한 그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듯이 우리의 진정한 노력이 쌓여갈 때 저는 반드시 숙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가올 7.3 전당대회에서 우리 새 지도부가 우리 자유한국당을 명실상부하게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대전환점의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았던 계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으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자리가 오신 것만큼 귀한 시간을 내신 것만큼 우리가 동지애를 서로 느끼고 우리가 서로 동지로서 서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되는 이 토론에 잘 보도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언론인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먼저 크게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 8시 10분에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기초적 자료가 다 제공되지도 않고 또 불거져 나온 그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위 정부 여당이 이 인준안을 상정을 해서 강제로 이 처리되는 이 과정에 대단한 유감스러움을 다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그 유감스러움의 표현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제안하신 대통령 주재 또는 총리가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고정 참석하는 이러한 그 여야정 협의체에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주재하는 그 연석회의에 제가 가는 것보다는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체가 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오늘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회의장께도 어저께 저희 항의단이 의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숙성되지 않은 것을 올리는 상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월요일마다 있는 의장 주재의 그 사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성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인사청문회 재발 방지가 있지 않는 것을 천명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추경에 대해서도 소위 공공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서민 경제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추경, 또 특히 지금 추경이 만들어진 것은 곧 있으면 물러날 유일로 경제 쪽에서 입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정책을 소위 예산으로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부총리가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새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의 그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이콧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 대해서는 더욱 현미경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 문제,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장 문제, 또 공정거래위원장 문제,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일부터 이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정무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소위 경제 비리에 대한 종합선물센터격인 우리 이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도 끝이 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 특히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는 신뢰를 가장 생명으로 하는데 이 거짓말 의혹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 장관을 저는 의혹의 장관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인사 실패와 함께 이 국정 난맥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 사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진실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국가 기밀적인 이런 것들이 배치되고 이 반입되는 것을 마치 반입은 밀반입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군사 기밀적인 사항을 공개를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이걸 갖고 청문회까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 기밀을 김정은이 앞에다가
공개하는 이런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일요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우리 당 자체의 그 사드 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진상 규명과 관련된 그 위원회를 당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통큰 협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을 협치를 해 나가려는 이러한 저희들의 조건과 행태를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또 이런 안보의 자해 행위가 있지 않기를 어저께 경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SNS 이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따가 SNS 시상식도 좀 이번에 잘 운영해 오신 분들 좀 포상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와대 이 네이버 부사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부사장을 했던 정혜성 씨가 이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지금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IT 분야뿐만 아니고 이 홍보 분야로까지 이 등용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포털을 장악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SNS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해서 선거 때처럼 우리 당도 평시에 운용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아직까지 SNS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당협들 또는 SNS 계정과 또 정보활동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계시면 오늘 전부 좀 등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당협별로도 카톡 그룹방 또 밴드 등 SNS 전파 체계를 구축하셔서 우리의 스피커 역할을 키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따 표창 받으신 분들은 따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연석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좀 힘드신 일이 있고 또 좋은 일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활발한 의견 개진과 또 여러분들의 우리 동지애를 같이 느낄 수 있는 혁신과 소통의 연석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당협위원장님,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능력 있는 제1야당, 책임 있는 국정 동반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책과 민생 활동이 있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은 당의 강령인 우리의 사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안보, 철저한 국민안전, 경제에 있어서는 따뜻한 시장경제,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통합형 맞춤형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결국 국민과 민생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당이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대별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우리가 참패를 했고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중도 보수를 다 어울릴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6월 임시국회는 서민중심입법, 민생 실천 국회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정조위원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격차 해소 등 3대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세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청년 기살리기, 골목 상권 지키기, 서민 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농촌 살리기, 맞춤형 복지, 사회 부조리 개혁 및 재벌 개혁, 소비자 보호, 차별 없는 일자리 등 10대 입법 과제에 28개 세부 법안을 마련했다는 보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당 정책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각 상임위별로 정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간사님께서 정조위원장을 맡으시고 원외위원장님 각계 전문가로 해서 정조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조위 활동은 민생은 현장에, 우리 한국당도 현장이라는 각오로 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국민 속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또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민 민생 전반을 챙길 수 있는 가칭 국민 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달부터 출범시켜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국민 속으로 위원회는 현장 문제가 있는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고 각종 단체와 간담회라든지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그러한 정당으로 바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조직이 아닌 발로 일하는 조직으로, 펜으로 일하는 조직이 아닌 땀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우리 정당이 바뀌어서 국민 속의 정당, 국민의 신뢰받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사명감과 애당심으로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6월 1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정우택. 네, 세 분이 같이 사진 촬영하시죠. 자유한국당! 화이팅! 하나, 둘, 셋! 내려왔어. 생각합니다. 뜻이 더욱 깊어집니다. 델파이 신전은 특히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악한 일을 수 없으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입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고 소통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당이 처음으로 만나야 될 세대입니다. 불통하고 노인 세대만 대변하고 기득권의 이미지를 벗어나질 못하고 보수라고 하지만 닫힌 보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무수히 많은 20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당원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자유한국당의 가장 취약층인 20대를 우리는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써 피하고만 있습니다. 개의 적극적 자세로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또 1박 2일이라 어제와 다르게 또 일정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갖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오늘에 걸쳐서 치열한 우리 분임 토의와 또 오늘의 자유 토론을 이끌어주신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원내 운영과 또 당무 운영에 반영할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그냥 느낀 것 중에 다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하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느낀 것은 어저께 그 청년들의 쓴소리를 들은 그 코너가 지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저께 앞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이것을 좀 당과 청년들과의 그 소통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좀 시스테마틱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것을 제가 아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연 쪽에 청년센터 그쪽에다가 공식 과제로 줘서 여기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축 방안,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세우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것이 합당하고 또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체제를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하나 평소에 느낀 겁니다만 아까 이건영 위원장이 끝머리게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당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느낀 것 중에 우리 개혁 중에 우리 당 사무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 사무처 개혁 없이는 저는 또 다른 쇄신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임기를 못 채우고 당대표가 그만두다 보니까 사무총장도 같이 몇 개월 못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제를 보장을 하고 한번 외부 인사, 우리 국회의원들 또 다들 바쁘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 외부 인사가 한번 전문가가 와서 우리 당 이 사무처의 어떤 조직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할 수 있고 그런 분을 모셔오려면 임기를 보장해주고 당을 한번 마음껏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제안하셨지만 오늘 원내위원장 성명서에 나오지만 우리 개혁위원회를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을 거라 봅니다만은 그 개혁안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우리가 사무총장이 한번 이 당을 개혁하는데 또 사무처 개혁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을 저도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좀 50대 초반까지도 우리가 소외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서 변해야 되냐. 우리가 많은 쇄신을 얘기하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제도를 하지만 우리가 결국 당이 변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사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해야 당도 변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회고해 보면 지난 12월에 정말 우리 당이 이 난파 직전에 있을 때 비대위원장을 모셨어요. 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그 비서실 보좌역을 구하는데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중에서 누가 보좌역을 맡는 거죠. 보좌역 국장을 맡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 번째인가요? 가서 겨우 당 사무처 직원이 비대위원장이 왔는데도 그 보좌역 아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되는 분이 그 비대위원장 보좌역을 맡았어요. 또 비대위원장이 와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변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얘기를 언론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비대위원장이 와서 제일 먼저 오자마자 낙심을 하신 그 계기가 뭐냐면 대변인을 모시는데 6번째 우리 김명현 의원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당이 정말 어려울 때 나는 과연 그때 뭐를 했는지 이번 선거 때도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셨어요. 근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번 선거 때 나는 좀 뒤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기회 통해서 당이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려고 할 때 나라도 가서 뭔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저는 한번 이런 연석회의 우리 수없이 해보지만 또 선거 수없이 치러보지만 선거 패배할 때는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면 용두삼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산다. 그 말씀으로 한마디로 대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연석회의가 1박 2일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귀중한 시간을 여기다 할애를 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죽어보자. 우리 한번 새롭게 거듭 태어나보자. 우리 당을 한번 거듭 태어나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가짐만 우리가 확실히 하고 오늘 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연석회의는 성공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박 2일 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야당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야당을 해보신 경험을 갖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저도 야당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총리 인준 한번 겪으면서 저는 어저께 굉장히 내 마음에 이 야당 정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굉장히 진짜 제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내려앉는 이런 기분을 제가 가졌습니다. 아마 이 힘든 이 길을 가져가야 될 때 우리가 이 길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동지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서로 동지애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표현에는 화합으로 우리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화합으로 가자는 말로 대변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같이 동지애를 갖고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전쟁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동지애로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영화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동지애로서 뚫어나갈 수 있고 우리 투쟁의 전열에 같이 서로 너와 나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해 주실 것을 제가 여러분께 같이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좀 언론이 있어서 좀 언론에 보내는 메시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언론인들이 1박 2일 우리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랑 생활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취재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당 의원님들 또 당협위원장님들과 격이 없는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더없이 우리 당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1박 2일 동안 애써주신 언론인 아까 어제 시작할 때도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애써주셨다고 한번 박수 한번 더 언론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활약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와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상조 후보자는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할 만큼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정말 송곳 같은 검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밝힙니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의 기업 적대시 정책 등 이념 편향적 경제 철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고 이미 언론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만 보아도
몇 가지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 5대 비리로 규정한 위장 전입 문제만 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이젠 부인과 아들의 위장 전입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히 비리 종합 세트, 불공정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루가 무섭게 새로운 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조 후보자에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본인의 2차례 위장 전입과 부인,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건보료 미납 의혹, 초빙 교수 허위 표기 의혹, 분양권 전매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겸직 금지 위반 의혹, 부인의 고교 영어 강사 불법 채용 의혹 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성자 후보자는 지난번 이낙연 후보자처럼 검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오늘 청문회에서 일대 소동이 난 것 같습니다. 소명 자료 제출 미비는 국회의 권위와 엄정성에 도전하는 행위로 대단히 나쁜 행동이고 묵과되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이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예방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 9억 2,300만 달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딕 더빈 의원의 발언을 브리핑에서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빈 의원이 대통령 면담 후에 언론 인터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자해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선 때 자유한국당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한 안보관, 특히 불안함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이 이제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가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것은 사드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그런 시스템에 맞게 6기가 들어온 것이 TV로 중계될 정도로 알려지자 문재인 캠프의 박광원 당시 공보단장은 이에 대한 비판 논평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드 4기의 후속 반입을 몰랐다면 이처럼 안보 아마추어적이고 코미디 같은 소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딕 더빈 의원의 인터뷰가 정확히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안보의 중대한 핵심 사안인 사드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전방위적 사드 흔들기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의 군사주권적 사안이자 한미 동맹의 문제인 사드 배치를 일부 언론들이 지적한 대로 11월 전인대를 앞둔 중국의 체면 때문에 이처럼 흔들고 배치 완료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는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망각한 사대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사드 찬성 당론을 갖고 있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코미디 같은 안보
자해 행위를 막아낼 것임을 선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서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 형태로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로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협치와 소통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총리 인준을 강행 처리하더니 추경 처리가 아쉬워지자 총리 인준을 밀어붙인 지 불과 하루 만에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일종의 정치 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추경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주축인 만큼 추경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쇼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치와 소통을 바란다면 총리 인준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의혹투성이로 인사청문 자격조차 부족한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제가 메시지는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경양 각지에서 올라오시고 우리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낸 동지애를 우리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책무를 다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한테 신뢰를 받고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는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또 각 지역에 돌아가서 또 우리는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신뢰와 또 신망을 얻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집하면서 오늘 1박 2일간의 국회의원과 또 당협위원장님들 연석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적통 보수 정당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되 정체되고 낡은 보수가 아닌 역동적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3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당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난다. 2017년 6월 2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1동. 이상으로 출발진전에 이런 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이어지는 연석회의는 제19대 대선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새 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단양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도 우리 충북이 중앙에 있어서 그래도 중앙에서 한번 뵙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로 잡았는데 여러분이 오신다니까 그동안 가물었던 날씨도 오늘 비가 세차게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거 환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서로 담소 나누는 모습 또 오늘 하룻밤 같이 자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좋은 훌륭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 혁신과 소통이 되는 그러한 우리 연석회의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같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 인준한 과정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당이 된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야당으로서 야당답게 당당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러한 느낌도 또한 저는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높은 현재의 지도를 갖고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식의 독선과 독주의 길로 점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우리의 책무와 자기 혁신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에는 우리가 숙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확실히 닦고 의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숙성되지 않은 것을 올리는 상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월요일마다 있는 의장 주재의 사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성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인사청문회 재발 방지가 있지 않는 것을 천명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추경에 대해서도 소위 공공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서민 경제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추경 또 특히 지금 추경이 만들어진 것은 곧 있으면 물러날 유의로 경제 쪽에서 입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정책을 소위 예산으로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부총리가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새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의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이콧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 대해서는 더욱 현미경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장 문제, 또 공정거래위원장 문제,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일부터 이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정무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소위 경제 비리에 대한 종합선물센터격인 우리 이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도 끝이 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 특히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는 신뢰를 가장 생명으로 하는데 이 거짓말 의혹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 장관을 저는 의혹의 장관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인사 실패와 함께 이 국정 난맥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 사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진실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국가 기밀적인 이런 것들이 배치되고 이 반입되는 것을 마치 반입은 밀반입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군사 기밀적인 사항을 공개를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이걸 갖고 청문회까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 기밀을 김정은이 앞에다가 공개하는 이런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일요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우리 당 자체의 그 사드 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진상 규명과 관련된 그 위원회를 당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통큰 협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을 협치를 해 나가려는 이러한 저희들의 조건과 행태를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또 이런 안보의 자해 행위가 있지 않기를 어저께 경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SNS 이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따가 SNS 시상식도 좀 이번에 잘 운영해 오신 분들 좀 포상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와대 이 네이버 부사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부사장을 했던 정혜성 씨가 이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지금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IT 분야뿐만 아니고 이 홍보 분야로까지 이 등용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포털을 장악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SNS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해서 선거 때처럼 우리 당도 평시에 운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또 이러한 그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듯이 우리의 진정한 노력이 쌓여갈 때 저는 반드시 수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가올 7.3 전당대회에서 우리 새 지도부가 우리 자유한국당을 명실상부하게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대전환점의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았던 계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으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자리가 오신 것만큼 귀한 시간을 내신 것만큼 우리가 동지애를 서로 느끼고 우리가 서로 동지로서 서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되는 이 토론에 잘 보도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언론인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먼저 크게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 8시 10분에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기초적 자료가 다 제공되지도 않고 또 불거져 나온 그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위 정부 여당이 이 인준안을 상정을 해서 강제로 이 처리되는 이 과정에 대단한 유감스러움을 다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그 유감스러움의 표현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제안하신 대통령 주재 또는 총리가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고정 참석하는 이러한 그 여야정 협의체에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주재하는 그 연석회의에 제가 가는 것보다는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체가 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오늘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회의장께도 어저께 저희 항의단이 나가겠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아직까지 SNS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당협들 또는 SNS 계정과 또 정보활동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계시면 오늘 전부 좀 등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당협별로도 카톡 그룹방 또 밴드 등 SNS 전파 체계를 구축하셔서 우리의 스피커 역할을 키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따 표창 받으신 분들은 따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연석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좀 힘드신 일이 있고 또 좋은 일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활발한 의견 개진과 또 여러분들의 우리 동지애를 같이 느낄 수 있는 혁신과 소통의 연석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당협위원장님,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능력 있는 제1야당, 책임 있는 국정 동반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책과 민생 활동이 있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은 당의 강령인 우리의 사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안보, 철저한 국민 안전, 경제에 있어서는 따뜻한 시장 경제,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 통합형 맞춤형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결국 국민과 민생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당이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대별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우리가 참패를 했고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중도 보수를 다 어울릴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6월 임시국회는 서민 중심 입법, 민생 실천 국회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정조위원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